자, 이번 시간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 방정식은 일단, 자, 지수 자리죠.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있는 그런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이다. 그러면, 자,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같게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지수끼리 같다라고 해서 해결하면 되죠. 뭐, 이거, 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바로, 어,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9의 x제곱은 3의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밑이 지금 여기는 9고 여기는 3이지만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9가 3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3의 2x제곱이 3의 자,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야? 밑이 같으니까 요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 라고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걸 풀면 돼.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거 3의 제곱이니까 그래 여기 지수끼리 같다라고씩 세우자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풀면 되니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자 x는 0 또는 x는 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지?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괜찮죠? 자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자 2분의 3에 자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고 자 여기는 3분의 2에 자 5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어때요? 요거 역수 형태잖아. 그러면 한쪽에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자 x제곱 플러스 3이 요거 마이너스 제곱해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식 세우면서 풀면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 해서 요거는 이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x 플러스 1제곱은 갑자기 3에 2x 마이너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밑을 같게 할 수가 밑이 다른데요?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뭔가 하나를 바꿔요. 밑을 2로 바꿔. 그럼 이렇게 쓰면 되잖아. 로그 2의 3. 그죠? 곱하기 2x-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곱하기야. 됐나요? 그럼 얘랑 같아요라고 해서 식 세워서 풀면 돼요. 그죠? 요거는 뭐 로그가 들어간 값으로 막 정리가 될 거야. 요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좀 지우고. 여기 방금 예제한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런 거, 한다 그러면, 자, x 플러스 1이, 자, 로그 2의 3, 요거에, 요거 분배까지 할게요. 2x,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의 3. 요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왜 x 앞에다 이렇게 썼냐면, 요거 이제 이항해가지고 정리하려고. 자, 그러면, 어, 요걸 요로 넘깁시다. 자, 1 마이너스 2 로그 2의 3의 x는 자,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죠. 저 마이너스인 게 좀 아쉽네. 그럼 요거는 x는 요걸로 나누면 되니까 자, 1 마이너스 2 로그 2의 3 분의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요거 순서 요거 부호 바꿔도 되죠.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분의 요건 이제 로그 2의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밑이 로그 2의 3으로 2로 똑같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하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로그 2에 이거 제곱해서 9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1이면은 요거 로그 2의 2잖아. 그럼 나누는 거니까 이거 2분의 9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거 분의 요거는 로그 2에 요거 로그 2의 2니까 곱하면 로그 2의 6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밑이 같으니까 한 번에 써서 로그 2분의 9에 6 이런 식으로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2분의 9. 그죠? 뭐 이거나 이거나 뭐 이런 거 바꾸는 거는 이게 문제 보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보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이거 그죠? 그래서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는 결국엔 지수끼리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 그죠? 얘는 어떻게 지수끼리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런 것도 이제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 밑에 아이고 글씨가 오늘 더 안 써지네. 원래도 못 썼지만 자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자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거야. 밑이 1인 경우하고 자 두 번째 자 밑이 1이 아닌 경우 그 보통 여기까지 해서 분명히 조건에서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일반적으로 줄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는 밑이 0보다 크다라고 줄 거예요. 근데 간혹 특별 케이스로 밑이 얼마 뭐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아이고 왜 이러냐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할 때가 있어. 이걸 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안 주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때는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요것도 생각을 추가로 해줘야 돼. 요거는 좀 특이 케이스야. 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고 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눈다. 이게 중요한 거. 자, 경우 나누어 해결. 근데 그 경우를 어떻게 해결한다? 밑이 1일 때랑 밑이 1이 아닐 때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특별히 어쩌다가 간혹 가다가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자, x 한번 보자. x에 x 플러스 3제곱이 자, x에 13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러면서 x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줄 때가 있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경우를 나눠. 첫 번째 밑이 지금 여기서는 x죠? 그러니까 밑을 내가 한글로 줬잖아. 왜? 밑이 여기는 x지만 x가 아니라 뭐 어떤 되게 x가 들어간 식일 수도 있단 말이야. 다항식으로. 그럼 그냥 그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x가 1일 때 요거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는 어떻게 돼? 좌변은 1의 4제곱이고 우변은 1의 12제곱이니까 얘네들은 성립하죠. 그러면 요게 해가 되는 거지. 자, 해 하나 구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성립하니까 해가 되는 거죠. 그지? 자, 두 번째. 자, 밑이 1이 아니야. 자, x가 1이 아니야. 이거일 때는 자, 어쨌든 밑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처럼 밑이 같은 상황이니까 지수끼리 같아요 라고 식을 세우면 되죠. 그럼 지수끼리 같아요. x 플러스 3하고
13-x하고 같아요. 요걸 풀어요. 그러면 x가 5 나오겠죠. 여기서는 x가 5. 그러면 요게 해가 되는 거죠. 그지? 위치 1이 아닐 때. 그러면서 요거 봐야 돼. 요 조건.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 케이스. 만약 여기서 만약 여기에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 요거 요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뭘 또 생각을 한다? 자, x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다 하고 세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선생님, x가 뭐 음수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신경 안 쓰나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음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실수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그 지수의 확장에 걸리는 경우가 좀 생겨서 거의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x가 1이 아닐 때 할 때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생각한다고 보면 돼. 밑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잖아.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1에 자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여기가 제곱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 자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14제곱이죠. 그럼 어때? 이거 둘 다 1로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얘도 1, 얘도 1. 플러스 1 되잖아. 그럼 이거 성립. 성립. 그러면 요것도 해가 된다. 요것도 해가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다? 밑이 1일 때랑 밑이 1이 아닐 때로 일반적으로 해결하는데 이렇게 그때는 이제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간혹 가다가 학교 시험이나 이럴 때 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밑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왜?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고 뭐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양쪽 다 마이너스 1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말고 이것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x 플러스 3의 제곱, x제곱, 자, 5의 x제곱. 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자, 이거 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됐냐면, 여기 있는 이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거지. 그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조건을 준다고 그랬죠?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다고 했어.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자, 밑이 1일 때라고 했어. 밑이 1일 때. 근데 여기가 밑이 1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요 생각을 하는 거야.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x 플러스 3이 여기 있는 밑인 5랑 같을 때 이렇게 이걸로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사실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인데 선생님 그럼 밑을 경우를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데 밑이 1일 때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 밑이 1이 아니래요?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밑에 미지수가 있지만 앞에서 했던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요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나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밑이 갖게 되는 경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야 x는 얼마인가요? x는 2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럼 요게 하나 해가 되는 거고 그지? 첫 번째 이거 밑이 같을 때를 생각한 거고 두 번째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밑이 달라지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요게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전체라고 생각하면 무언가의 x제곱 이런 거니까 이게 그 지수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거 잘 그릴게요. 다시. 자, 지수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그리고 5의 x제곱도 마찬가지 뭐 여기 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뭐 요렇게 되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지금 여기 지수 자리 똑같으니까
어, 얘네들이 같은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럴 때는 함수 값이 다르죠. 이런 데는 함수 값이 다르잖아. 같은 동일한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이 다르잖아. 근데 언제 함수 값이 같아? 요때 함수 값이 같죠. 동일한 x에 대해서 여기가 x가 같으니까. 어이구. 여기가 x가 같으니까 동일한 함수 값에 대해서 동일한 x에 대해서 함수 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그때는 언제냐면 요때거든. 즉 지수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0이면 그때 요 좌변은 3의 0제곱이 되고 우변은 5의 0제곱이 돼서 둘 다 1로 성립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해가 됩니다. 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미체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미치 1일 때랑 미치 1이 아닐 때 그리고 좀 특이 케이스로 미치 마이너스 1일 때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선생님 미체 미지수가 있는데요. 미치 1일 때가 안 되는데요. 자, 그죠? 요거처럼 그냥 앞에서 한 것처럼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똑같은 상황인데 지수가 0일 때 우리가 밑이 달라도 뭐 모든 수의 0제곱은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걸 생각해서 지수가 0일 때 해가지고 구분해서 풀면 되겠죠. 됐나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딱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치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 치환하여 해결.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우리 앞에서 열심히 배웠으면, 앞에서 하는 거를 열심히 했으면, 이건 치환해야 되겠다. 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앞에 그 최대체수나 이런 거를 열심히 했으면 치환하는 게 눈에 보일 거야. 당연히 이건 치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통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a의 x제곱꼴이 뭐 반복이나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거든. 근데 뭐 굳이 뭐 그냥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이건 치환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러면서 치환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음, 반드시 치환했을 때 그 나오는 변수 있죠? 그 변수의 새로운 변수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를 반드시 찾아주자. 알겠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뭔가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은 은이 아니라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자, 이걸 보면은 본능적으로 선생님 치환할래요. 2의 x제곱을 치환할래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2의 x제곱은 x가 지금 모든 실수일 때 0보다 크죠. t는 0보다 크다. 이런 새로운 범위를 반드시 찾아주고 얘를 바꿔주면 자 t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4t 되겠죠. 치환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바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자 요게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지수법칙 공부하라고 하라고 했죠. 지수법칙. 맨날 앞에 거 공부하래. 그죠? 어쩔 수 없잖아. 앞에 게 안 돼서 못하는 걸.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인수분해 t-8하고 t 플러스 4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t는 8토는 t는 마이너스 4인데 자, 요거는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t가 8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풀어야 돼. 뭘? 2의 x제곱이 t니까 2의 x제곱이 8이다. 요걸 푸는 거죠. 그러면 이 8은 요거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2의 세제곱이니까 따라서 x는 3이다 라고 요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 이러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t를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t 플러스 이게 t분의 1이죠 그죠? 그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할까? 그러면 선생님 요건 어떻게 풀어요? 양변에 t를 한번 곱해야 되겠죠 자 양변에 t를 곱해서 다 t제곱 요거부터 쓸게 마이너스 2t 요거 플러스 1 되죠? 그지? 자 그러면 t-1의 제곱은 0이니까 t는 1이구나 자 0보다 크죠? 오케이 성립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3의 x제곱이 1이니까 요거는 x가 0이면 되겠네 그죠? 자 요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형태 있잖아 이런 형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좀 복잡하게 어 요런 거 3이 아니라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에 선생님 지금 이거 막 만드는 거라 이게 될지 모르겠어 여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으로 할까 마이너스 4는 0 요런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치환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거 뭐예요? 자 요거랑 요거랑 관련이 있는데 요만큼을 치환하는 거야 요만큼 그럼 얘가 요거랑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요거는 우리 앞에서 최대최소 했던 거 기억하시면 돼 요거를 우리가 최대최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범위라는 거 새로운 범위는 결국에 이 새로운 범위는 결국에는 최대최소 하는 거잖아 그지? 최대최소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요 놈의 최대최소인데 이거는 산술기하 이용하면 편하다고 했죠 왜? 양수의 더하기인데 요게 역수꼴이니까 곱이 일정하다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얘네들이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음 이라는 이런 새로운 범위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죠? 산술기하 이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바로 앞에 최대최소 지수방정식 최대최소 그러니까 지수함수 최대최소 공부하러 가세요 알겠죠? 거기 나와 그럼 이거는 얘를 이제 치환할 건데 요거는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면 그죠? 요거 제곱되니까 9의 x제곱하고 요거는 9의 마이너스 x제곱 나오고 얘네들이 곱한 거에 2배가 나오잖아 그치? 그죠? 그럼 얘는 요거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는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여기 앞에 게 이해되나요? 선생님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자 수학상 하러 가세요 수학상 알겠죠? 수학상 내용이야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t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4니까 자 그럼 여기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 요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t 마이너스 2죠 t-2하고 t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서 t는 2 또는 t는 마이너스 3인데 자 봐봐요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였잖아 얘는 안 된다고 그럼 되는 건 얘밖에 없네 그죠? 그럼 t가 2여야 돼 그럼 요게 이제 다시 쓰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걸로 풀면 되죠 아싸 자, 요거는 이제 이걸로 풀면 돼요. 이거 안 풀어도 되죠. 이렇게 풀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은 봐봐. 여기서 또 하나. 잠깐만 보면 자, t가 2일 때인 거잖아. t가 2가 됐잖아. 그럼 봤더니 자, t의 최소값이잖아. 2는.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잖아. 그럼 등호 성립 경우를 생각해요. 등호 성립 조건. 언제 등호가 성립했죠? 등호 성립은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인데 자 더해서 2니까 1로 같을 때죠 그러면 뭐야 x는 빵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를 구하셔도 되겠죠 빨리 풀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등호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됐나요? 오케이. 음,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적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지울게요, 여러분. 어쩔 수 있나? 여기를 지울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자, 네 번째. 자, 뭘 생각할 거냐면, 자, 응용인데, 이런 게 있어. 자, 두 근의,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이게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인데, 보통 이런 치환하는 모양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치환하는 모양에서 얘기하는 거야. 치환하는 모양에서 지수 방정식 두 근의 합. 그러면 요거는 치환한 방정식이죠. 치환한 방정식의 자, 두 근의 곱을 생각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지수 방정식이 있어. 9의 x제곱 다시 9의 x제곱 마이너스 8의 3의 x제곱 플러스 9는 0 이런 게 있어요. 요걸로 하지 말고 요렇게 할까?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다. 그냥 구로 하자. 뭐 되겠지 뭐.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자, 자, 요것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근데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치환을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9는 0. 요 놈의 두 근은 그 모양이 이걸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3의 알파 제곱,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원래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이게 뭔지 알고 싶다면 요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확인하면 두 근의 곱이 요렇게 되니까 그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되니까 이 부분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 부분을 얼마인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단 말이야.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서 근을 다 구할 필요 없이 자, 두 근의 곱을 생각해봐요. 요거의 두 근의 곱은 9죠. 요게 9죠. 그죠?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잖아. 그럼 답은 2라고요. 됐나요? 오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생각한다. 그래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더 이런 거 있어.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6은 0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요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지.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요. 0보다 커야 되죠. 자,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 자, 그리고 식 써요. t제곱. 자, 요거는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12t. 그다음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8이도 안 되고 4, 4도 안 되고 선생님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서 근해 공식을 쓰고 있어요. 근해 공식 쓰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것의 두 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원래의 근이었으니까
여기서 알파 넣고 여기 알파 x에다가 알파 넣은 거 2의 알파 제곱이 t가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t가 되는 거니까 2의 알파 제곱이 근이고 자 마찬가지 2의 베타 제곱이 근이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 이놈의 두근의 곱을 생각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에 의하여 자 두근의 곱을 생각을 하면 자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6인 거잖아. 16은 2의 4제곱이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가 구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지수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 근의 분리라는 걸 이용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수학상에서 2차 부등식 뭐 배우고 나서 2차 함수의 실근의 위치에 대한 뭐 그런 문제 할 때 근의 분리라는 걸 가르쳐 줬었죠. 그죠?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근의 위치. 실근이라는 건 이제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교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4의 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2의 2a 플러스 2제곱은 0. 자, 요것이 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그때 a의 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며. 그러면 우리는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이거 치환을 할 거 아니야. 치환.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얘는 0보다 크죠. 그지? 그리고 이거 방정식을 쓰겠죠. 자, 4의 a제곱의 t제곱. 그죠? 이 4의 a제곱의 t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16, 2의 4제곱이 16이니까 16t 요거는 요것도 이제 4의 a제곱 썼으니까 요것도 4로 쓸까? 4의 a 플러스 1제곱 왠지 이게 4로 써지니까 쓰고 싶어진 거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 응?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자, 요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 요 조건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 요게 지금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0보다 큰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0보다 큰 근이 하나 있고 0보다 작은 근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인 근 하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하나는 양수인근, 하나는 음수인근. 그죠? 그래서 양수인근 하나만 이 조건을 만족해서 그걸 만족하는 x의 값이 하나. 그죠? 실근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자체적으로 얘가 양의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중복된 근이니까 양수인근 하나만 딱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일단 양수인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양수인근이 하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거나 아니면 둘 다 양근인데 정확하게는 양의 중근을 가지면 그지? 중복된 근으로 해서 양의 중근을 가지면 그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요 지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겠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요 빨간색으로 요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근의 부호가 다르려면 우리 이런 거잖아. 근의 분리니까 근의 분리 그래프를 했죠. 실근의 위치니까 그래프 생각해야 되죠. 그럼 두근의 부호가 다르려면 자 0이 있어. 그지? 그럼 0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로 포함할게. 미안해. 그 하나는 양근과 이거거나 또는 양근과 0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죠. 양수인 근과 양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양수인 근과 0인 근 요렇게 가져도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인 근, 음수인 근 이렇게 가져도 되고 하나는 양수인 근, 하나는 0인 근. 그죠? 0인 근. 왜?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혹은 여기가 0인 경우. 응?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뭐야? 0일 때의 함수값만 생각하면 되죠. 우리 근의 분리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그 부호가 다르거나 뭐 이런 거는 0일 때의 함수값만 찾으면 되죠. 요거를 ft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f0을 생각하는 거지. f0을 생각하면 자, 요거 0 다 들어가면 여기가 4의 a 플러스 1제곱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지수잖아. 그러면 거듭제곱이면은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생겨요? 안 생기죠. 얘는 항상 0보다 큰데. 그러니까 이때는 없다 이거야. 이때는 a의 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만족하는 게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두 번째 경우, 양의 중근을 갖는 경우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양의 중근을 갖는 경우만. 그러면 이거 양의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차피 자 이거 중근 갖는 걸로만 하면 돼. 왜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축이 대칭축이 이거 양수고 요거 음수니까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자, 2차 함수 2차 함수 공부하러 가세요. 이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그게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a분의 a 발음이 안 돼.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시키면 축의 방정식이 양수잖아. x는 양수. 그러면 축이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러면 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중근이 존재하면 그 중근은 무조건 양의 중근이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판별식을 바로 해서 중근 갖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4분의 1로 할게. 짝수 판별식. 자, 그럼 b 프라임 제곱. 자, b 프라임 제곱은 88에 64네. 이거 그냥 2의 4제곱으로 쓸 걸 그랬다. 자, 2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거 반이면은 2의 세제곱이죠. 선생님 반인데 2의 제곱 아닌가요? 2의 제곱, 2의 4제곱의 반이니까 이거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2가 하나 약분돼서 2의 세제곱이에요. 알겠죠? 반이면. 그지? 그럼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어렵나요? 그냥 할게요. 그러면. 자, 이거 반의 제곱 88에 64. 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c 하면은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4의 2a 플러스 1제곱. 자, 이게 0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4의 2a 플러스 1제곱이 자 64인데 64는 4의 세제곱이거든. 그죠? 따라서 a가 1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a가 1일 때 자 이런 거야. a가 1이 되면 요 1이 되면 얘가 양의 중근을 갖게 되고 그죠? 양의 중근을 갖게 되니까 양수인 근 하나죠? 그럼 그때의 x의 값이 오직 하나의 실근. 그죠? 오직 하나의 실근 갖게 된다. 그죠? a의 값이 아니라 미안해. 요것이 요 방정식, 요 지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정상. 자, 좀 어렵죠? 비슷한 거, 요 또 같은 거 하나 더 해볼까? 같은 거 더 하나 해볼게요. 자, 4의 x제곱은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a 요게 있는데 요게 자 이랬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때의 a의 값의 범위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거야. 자
원래 이것도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걸 텐데, 여기는 문제상 요 1번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안 나오고 양의 중근 갖는 경우만 나오니까 값이 하나로 나와서 A 값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요 밑에는 A의 값의 범위 그러면은 뭔가 요 위에 나눈 것처럼 뭔가 이게 범위로서 나온다는 거겠죠? 그지? 어, 그럼 어쨌든 이제 똑같이 가봅시다. 아이고, 똑같이 가봅시다. 자, 치환을 해요. 자, 2의 x제곱을 t로 했어? 그러면 그 순간 요런 조건이, 요런 범위가 생긴다는 거지. 이 범위의 만족, 이 범위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치환해서 써볼게요. 요거는 t제곱. 자, 요거 2양 할까요, 다? 마이너스 2t, 요거 마이너스 a는 0. 됐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요 때는 이것이 뭘 만족해야 돼? 요것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이해되나요? 왜? 왜 양수여야 되니까. 그죠? 얘가 양수인 건 두 개가 나와야 이걸 만족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지. 그죠?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얘는 봐봐요. 요거 축은 오른쪽에 있죠? 그지? 이 대칭축이 여기 1이야. 그죠? t는 1, 이 t축이면 t는 1이야.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0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겠고, 그죠? 0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겠고, 자, 1일 때의 함수값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왜? 내가 이거 대칭축이 1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근해 분리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뭐 함수값, 판별식, 뭐 축의 위치 뭐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함수값을 두 개를 설정해서 0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을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 아니야. 물론 0일 때의 함수값은 0보다 크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도 되고 축의 위치는 그러니까 판별식 대신에 아이고 판별식 대신 1일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함수값으로 간단하게 풀게. 이해돼요? 아니면 판별식 쓰든가. 그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첫 번째 요거를 이제 ft라고 하면 ft. 자, f의 0이 0 0 넣으면 마이너스 a인데 그게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f의 1이 음수여야 되니까 1 넣었어. 1 넣으면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인가요? 그게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1, 2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요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요 두 번째 거 할 때 이건 다른 풀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까? 자, 여기서 다른 풀 할 때 이걸 판별식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이거죠. 판별식으로 해도 된다. 그럼 판별식으로 하면 4분의 d 짝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어떻게 돼? 0보다 커야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요걸 풀면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 그지? 맞나요? 그러니까 근해 분리를 할 때 수학상 공부하러 다시 가세요. 그래서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할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 그때 설명한 게 이거였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함수값으로만 설명을 해도 그지? 두 개의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다라고만 설명을 해도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0일 때 함수값이 양수고 1일 때 함수값이 음수면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꼭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이렇게 안 해도 된다. 한파축 안 해도 된다. 함수값만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운 것까지 했는데 요 앞에 1, 2, 3번 했던 거가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 풀이하는 거고, 여기 4번,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실근에 대한 얘기, 근에 대한 얘기니까 좀 응용되는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확인을 꼭 해 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